오케이. 오늘 쌤이랑 배울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이제 이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일단 이제 X축, Y축을 좀 빌려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선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기준되는 선이 돼버리는 건데, 각이 지금 뭐 이 선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양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선을 기준해서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을 그냥 시초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가볍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지. 우리 시계를 생각하면은 어디가 기준이 되죠, 시계는? 가운데. 얘가 좀 기준이 되겠죠? 12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너네 만약에 이렇게 분침이 가 있으면은 몇 분이야? 15분이죠. 그럼 이런 느낌이야. 이제 이 시초에서 출발해서 쌤이 만약에 회전량을 한 30도 가지고 와볼게. 그럼 얘를 동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회전하는 양 같은 거, 각도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되는 점, 약간 12분, 아니 12분? 여기 0분, 여기에서 회전하는 양만큼, 30도만큼, 움직이는 만큼 15분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각도를 30도라고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너네 분침만 있는 거잖아. 그럼 15분은 맞아. 근데 몇 시 15분인지 모르지 않아, 얘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동경 같은 경우는 쌤이 회전한 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전한 양이 30도가 아니고 이거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와도 동경은 얘거든. 그럼 이 동경일 때는 각도를 뭐로 봐줘야 돼? 30도에다가 뭐 더해줘야 돼요? 한 바퀴 더 해줘야 돼. 그럼 몇 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야? 390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초선은 그냥 기준되는 선인 거고, 동경은 약간 회전하는 양 같은 경우인데, 약간 시계랑 같이 연결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몇 시? 다시 말하면 만약에 1시 15분이야? 그러면은 15분이랑 한 바퀴 돈 거잖아. 만약에 2시 15분이야. 그러면은 15분인데 두 바퀴 돌아서 온 거기 때문에 여기 시간은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30도를 보통 얘들아,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두잖아요. 뭐 방정식일 때는 x를 많이 두지만 각도일 때는 이렇게 기호를 쓸 거고 세타라고 읽을 겁니다. 알겠죠? 미지수는 세타라고 많이 둘 건데, 여기 각도를 아까 말한 것처럼 30도로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세타를 어떻게 둘 거냐면은, 이 이름이 이제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각도를 우리가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세타 더하기 회전한 양 더하기, 여기다 뭘 더해줘야 돼?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잖아. 근데 잘 봐 얘들아, 한 바퀴 돌면 몇 도야? 360도지. 그럼 두 바퀴 돌면은 720도고, 세 바퀴 돌면은 1080도. 지금 쌤 어떻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바퀴에다가 바퀴수 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뒤에 뭐 붙여주면 되냐면 얘들아, 36 곱하기 n 붙여주면 돼요. 여기는 바퀴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각도에 따른 일반 각은 이 각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몇 바퀴 돌아서 몇 시 몇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몇 시 몇 분, 몇 시 15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몇 바퀴는 뭔지 모르겠지만 각도는 세타로 알고 있으니까 세타 더하기 몇 바퀴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설명이냐면은, 시초선, 기준, 동경, 여기 세타 각도가 120도래요. 그럼 이 각도의 일반각 구해달래. 얼마일까? 기본적인 세타가 120도인 거지? 120도 더하기까지. 왜? 120도, 알겠지? 아니라고. 어떻게? 한 바퀴 돌아서 온 거일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온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몇 바퀴를 알려주는 36 곱하기 n으로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삼각함수를 처음 배우면은 일단 왜 어렵냐면은, 일단 용어가 너무 많아. 일단 시초선, 동경, 뭐 일반각 또 나왔고 뒤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일단 너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각도를 좀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몇 바퀴인지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일반각 이거 뒤에 약간 수식 같은 거기 때문에 뒤에 항상 붙여서 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릴 만한 거는, 내가 만약에
시초선 잘 잡아주세요. 항상 이제 여기 이쪽 라인이야. 쌤이 동경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 동경을. 그럼 우리가 각도를 뭐로 생각해줘야 되냐면 얘들아, 이 각도가 아닙니다. 각도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거든요. 그럼 이 동경에 따른 세타 각도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출발을 해줘야 돼. 이게 세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쌤 설명이 이거야. 여기가 만약에 60도래. 그럼 세타가 60도가 아니라고. 몇 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더해서 360 돼야 되니까 세타는 300도에다가 뒤에 수직 붙자고. 너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잖아. 여기 몇 바퀴를 의미하는 36 곱하기 n까지.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얘들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를 읽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를 읽거든요. 그래서 60도로 표시하지 않고 보통 마이너스 60도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잘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시초선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 기억해 주시고, 뒤에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붙여주셔야 돼. 알겠죠? 이제 뒤에 거 넘어가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얘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 여기 맨 위에 나와 있는 60분법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 얘는 그냥 이거야, 얘들아. 우리 뭐 10도, 90도, 180도 각도를 표현하는 이제 도 있죠? 이게 그냥 60분법이에요. 알겠죠? 그럼 오늘 배우는 호두법은 뭐냐면은 방금 쌤이랑 말했던 그런 각도들을 어떻게 실수하고 싶은 거예요. 에? 무슨 설명이냐? 일단 10도는요 10이 아니죠? 각도에서 10도는 1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10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호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얘 한번 잘 기억하고 있나 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원을 가지고 왔어. 그 원에 따른 부채꼴 가지고 와볼 건데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가 60도래. 근데 여기 길이가 지금 4래요. 그럼 내가 만약에 30도짜리 홀을 가지고 오면은 여기 길이 얼마 되죠? 2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각이랑 홀은 비례해. 2배 커져서 2배 커진 거야. 알겠지? 그럼 잘 봐. 지금 쌤은 이 각도를 실수하고 싶은 건데 일단 기본 베이스가 뭐를 가지고 와줘야 되냐면은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 같은 변입니다. 길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로 뭐 만들 거냐면은 부채꼴을 만들 거예요. 그럼 쌤이 그냥 이 길이를 R로 더 볼게. 그럼 잘 봐. 이때 만들어지는 중심각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얘를 수학자들끼리 뭐로 했냐면은 1 라디안으로 쓰기로 했었는데 여기서 라디안이는 건 아니라 그냥 용어입니다. 단위 같은 거야. 단위. 우리가 이 각도를 실수한다고 했었죠? 그럼 1은 실수가 된 거 맞아. 1이야. 근데 어떤 단위가 붙은 거냐면은 그냥 1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붙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라디안은 우리가 이제 몇 도인지 한번 쌤이랑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지금은 반지름이 R짜리이고 호의 길이가 R짜리죠. 그럼 잘 봐. 이런 구도인 거야. 원에서 R짜리인데 여기 각도 뭐라고 하자고? 1 라디안이라고 하자고 하는 거예요. 뭐 20도, 30도 이런 것처럼 그냥 1 숫자에다가 단위 이름 붙인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각도가 얼마인지 파악을 할 건데 쌤이랑 뭐로 공부할 거냐면은 얘로 한번 유출하자고 하는 거죠. 뭐냐면은 전체 이 원의 호의 길이 얼마냐면은 2파이R 맞죠? 근데 2파이R은 중심각이 몇 도일 때야 얘들아? 이 원의 호의 길이니까 원의 둘레잖아. 중심각이 몇 도일 때야? 360도일 때죠? 그럼 다시 여기 보면은 얘는 호의 길이 얼마예요? R이죠? 근데 중심각 알아 몰라? 얘는 우리가 새로운 단위로 표현한 거니까 각도로 봤을 땐 모른다고 봐야 돼. 얘가 몇 도인지 공부하는 거니까 몇 도인지 몰라요. 그럼 이 비례식이 성립이 된다고. 왜?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각이랑 호의 길이 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 각도가 60도일 때 호의 길이 4cm로 더 쓰니까 각도가 30도일 때 호의 길이 2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내향의 곱이랑 외향의 곱 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전체 이 원의 둘레, 이 파를 가지고 온 거고 중심각 가지고 온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새로 만들어진 R자리 쌤이랑 이 1라디안을 각도로 표현해보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서는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 쓰면은 360R이 2파이 R X가 돼버린 거고 쌤이랑 보면 알겠지만 R 약분할 수 있고요. 여기 남은 X는 2파이분의 360이 되겠죠. 그럼 약분까지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파이분의 180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X 혹시 뭐였습니까? 얘였죠. 그래서 얘들아 1라디안은요 각도로 표현했을 때 정확히 몇 도냐면은 180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3.14159인 얘로 나눠버렸을 때 57점 몇 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라디안이 얘들아 57점 몇 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라디안이라는 애가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이 각도를 의미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얘는 실수야. 우리 이런 각도를 실수로 표현하는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1라디안은 별로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여기서 뭐를 많이 공부할 거냐면은 양변에 뭘 곱해? 파이를 곱하겠습니다. 우린 얘를 많이 공부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쌤이 더 알려주고 싶은 부분은 수학자들끼리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생략하기로 했어. 생략 뭐야?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파이를 180도를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파이는 3.14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이는 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얘를 뭐로 읽자? 180도로 읽을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2분의 파이 라디안도 물어볼 수 있다니까? 문제에서. 근데 생략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2분의 파이가 몇 도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양변에 뭐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죠? 90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이런 1라디안, 2라디안보다. 그럼 잘 봐요. 자주 나오는 게 3분의 파이 몇 도일까요? 60도. 4분의 파이 몇 도일까요? 4로 나눌 거니까 45도. 6분의 파이 몇 도일까요? 30도. 얘를 더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들을 우리가 이제 실수화로 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파이 3.14 아니고요. 왜냐면은 6분의 파이 그냥 실수가 아니고 뒤에 단위가 라디안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냥 새로운 용어를 배울 건데 이 라디안이라는 건 호도법에서 너네가 알고 있는 각을 실수화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난 방법이기 때문에 라디안이라는 이제 단위를 배워버린 거고 얘는 생각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리가 얘들아 각도인 걸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야. 실제로 이제 뒤에 보면 부채꼴을 구하게 될 텐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6분의 파이를 보고 뭐야 6분의 3.14159이 이게 아니고요. 여기는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생략이 된 거고 그럼 6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파이가 180도니까 6분의 180도 얘는 30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알겠지? 자, 이 5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해 주셔야 돼. 알겠죠? 그럼 이제 밑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채꼴을 배우는 건데 잘 봐봐. 쌤이랑 뭐로 가볼까? 짝수가 나을 것 같은데 60도 가볼게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해볼 건데 보통 호의 길이 단위 뭐라고 하냐면 L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럼 쌤이랑은 L의 값 한번 구해볼게. 혹시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뭐 공식이라든지 그걸 기억해줘야 되는데 아까 해봤죠? 뭐 구하진 안 해봤지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원의 둘레로 접근하는 거예요. 일단 반지름 6짜리 원의 둘레 얼마야? 2파이 R이니까 12파이. 근데 12파이는 어떤 비율인 거야? 360도일 때 12파이인 거잖아. 근데 우리는 360도 중에서 몇 도만 궁금한 거야? 60도만. 그럼 얼마 곱해주면 돼? 360도분의 60도. 그래서
6분의 1이기 때문에 2파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잘 봐. 지금 배우는 건 뭐로 공부할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각도를 실수화해서 풀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나온다고. 이게 안 나와. 60도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들아? 아직 어렵죠? 3분의 파이. 그럼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내가 공식을 유추해 줄 건데 잘 봐요. 일단 이건 대입한 거니까 대입하기 전으로 가볼게. 원의 둘레니까 2파이 r이고요. 360도분의 3분의 파이로 알고 있지만 얘는 예시니까 각도 보통 뭐라고 둔다고 얘들아? 세타로 더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세타는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야. 각도로 쓴 게 아니고 이렇게 뭐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쓴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실수가 됐는데 각의 실수화가 됐는데 여기는 그냥 각이야. 그 말이 안 맞잖아. 그럼 여기를 뭐로 바꿀 거냐면은 360도도 실수화 해줄 거예요. 라디안으로 쓸 거거든요. 그럼 잘 봐요. 360도 언급 안 나와 있는데 너네 마음대로 입맛대로 구해주면 돼. 얘 이용해도 되고 얘 이용해도 되고 얘 이용해도 되고 360도 몇 파이일까요? 2파이. 그럼 잘 봐. 2파이 2파이 지워지지. 그럼 뭐만 남아? R세타만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호도법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공식 안 써도 돼. 그냥 뭐 해보면 돼? R세타 곱하면 끝이야. R 곱하기 세타 얼마야? 2파이. 값 똑같죠. 그래서 오늘은 공식도 외울 게 많고 새로운 용어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 가서 공부 따로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넓이 한번 가볼게. 넓이랑 호의 길이 공식이 다시 태어난 거야. 이렇게 각도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S 구해볼게. 넓이 또 누구 이용해줘야죠? 원의 넓이 이용해줘야지.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 똑같이 360도분의 60도니까 6분의 1 얼마 나와? 6파이 나오죠? 그럼 이제 넓이를 뭐로 이용해서 풀 거야? 호도법 이용해서 풀어볼게. 똑같이 공식으로 쓸 거니까 파이 r 제곱 일단 써주시고요. 360도 쓸 건데 호도법 바꿀 거잖아. 그러면 여기 2파이로 쓰는 거 맞고 여기 각 알아볼라? 몰라 아직은. 그러면 이렇게 식을 써버리죠? 그럼 하나 파이 지워지고 남은 게 2분의 1 r 제곱 세타 남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 공식이야. 그러면 2분의 1에 r 얼마예요? 6이니까 36. 세타 얼마예요? 3분의 파이. 그럼 2분의 3분의 1이니까 6 지워지면서 누구만 남아? 6파이만 남겠죠. 어때? 넓이 공식 조금 더럽긴 하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줄게. 혹시 이 2분의 1 r제곱 세타는 거는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 2분의 1 r 세타로? 근데 r 세타 혹시 왼쪽에서 뭐였죠? 호의 길이.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는 2분의 1 rl로 써도 돼. 그럼 다시 말하면 부채꼴의 넓이 같은 경우는 누구만 알고 있어도 돼요?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만 알아도 구할 수 있어. 누구를? 얘를. 어떻게? 2분의 1 r l 얼마야? 2파이. 그럼 6파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중딩 버전과 다르게 고이 올라와서 우리가 각을 이렇게 라디안, 실수, 180도 라디안 써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식을 또 따로 외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밑에 거 한번 풀어보고 뒤에 거 넘어가 볼게요. 호도법이 좀 처음에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각도를 좀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일단 이제 이런 거지. 밑에부터 보면은 쌤이 60분만 뭐라고 했어? 도, 각도 맞죠? 그래서 아까 쌤이랑 했던 거 3분의 7파이는 뭐냐면은 파이가 몇 도라고 했죠? 180도라고 했잖아요. 맞지? 그러면 약분하는 거야. 몇 도겠어? 420도 이런 거야. 알겠죠? 그럼 잘 봐. 얘 보자. 330도를 호도법을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게 풀지 말고
혹시 30도 몇 파이였는지 기억나요? 얘는 6분의 파이거든요. 우리가 파이를 꼭 써야 되니까 180도를 뭐로 나눠야 30이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30도가 6분의 파이지. 쌤은 근데 330도 만들고 싶어. 그럼 얼마 곱해주면 돼? 11 곱해주면 되겠지. 11 곱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6분의 11파이가 되는 거예요. 누가? 330도가. 됐습니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우면 비례식을 쓰는 게 또 있긴 한데 비례식보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알겠죠? 그럼 이제 밑에 봐봐. 여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잘 봐요. 지금 쌤이 아까 이제 이거 설명해줬었지? 시초선 있고 동경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45도라는 각도를 가지고 하면은 얘는 45도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럼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 몇 도라고 했었지? 45도 얹어서 몇 바퀴 돌지 모르니까 몇 바퀴를 알려주는 360 곱하기 n으로 쓰자고 했었죠. 근데 지금 방금 배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각도 안 쓸 건데 라디안으로 바꿀 건데 이 설명이잖아. 그럼 45도는 혹시 180을 뭐로 나눠줘야 45가 되죠? 이게 어려워서 외우는 게 편해. 4분의 파이 맞아요. 그럼 이 각도는 뭐로 쓰게 되는 거야? 4분의 파이로 쓰겠죠. 근데 뒤에다가 이따구로 써버리면 좀 말이 이상한 게 얘는 각을 실수화로 해버렸는데 여기 갑자기 각도로 써버리네? 그럼 이제 둘이 공존이 안 되잖아요, 약간. 그럼 뭐 할 거면 여기도 바꿔줄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360도 같은 경우는 뭐로 바꿀 수 있죠? 한 바퀴가, 그러니까 반 바퀴가 파이였잖아, 180도가. 그럼 반 바퀴 더 더하면 얘는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m 파이로 바뀌는 겁니다. 한 바퀴면 2파이, 두 바퀴면 4파이 이런 것처럼 얘는 이제 우리가 호도법을 안 쓴 60분법에서 되는 거고요. 각도 얘는 호도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맨 앞장이어서 얘를 배우기 전이어서 나온 거고 얘를 많이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보자. 어쩔 수 없어 얘들아. 공식을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을 일단 써놓고 쌤이랑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호의 길이 뭐라고 했냐면 R세타라고 했어요. 넓이는요 2분의 1 R제곱세타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R세타 R세타를 L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 RL이 알겠죠? 그래서 이 82번 같은 경우는 멍석에다 깔렸어요. 왜? 호의 길이 1초 만에 푸는 거야. R이랑 중심각 세타 줬잖아. 그냥 둘이 곱하면 돼. 끝. 그러면 2분의 1 RL 같은 경우도 L을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 R 얼마야? 2분의 5랑 4분의 5파이를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알겠죠? 보자.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는 거거든? 근데 앞에 거 보다가 이거 보면은 또 쉬울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삼각함수를 하기 전에 이제 너네가 이제 얘를 다시 기억해줘야 되는데 중3 때 얘 배운 적 있었거든요? 그렇지. A, C, B라고 하고 보통 삼각계는 뭐 할 때 배우죠? 직각 삼각형일 때만 쓰지? 대변을 C, B, A로 두고 쌤 이 각도를 그냥 우리가 각도 뭐라고 둔다고 했어? 세타로 두기로 했었는데 중3 때는 세타 안 뒀으니까 그냥 알파로 써볼게. 그럼 너네 사인 알파랑 뭐 두 가지 더 배웠었는데 일단 사인 알파 뭐였는지 기억나? 뭐분의 뭐였죠? 10분의 1. 오! 얘는 빗변분의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빗변은 직각의 대변이었고 물어보는 각의 반대변은 대높이로 약간 가정했었거든요. 그럼 사인 말고 또 뭐 있었지? 코사인 알파 얼마죠? C분의 B 맞습니다. 탄젠트도 있었습니다. 탄젠트 알파 뭐였죠? B분의 A. 밑변분의 높이 맞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부했었는데요. 지금은
직각삼각형 안에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잠시 잊어주시고요. 근데 얘는 좀 기억해두면 좋아. 얘랑 약간 비슷해지기 때문에 얘 기억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자리에 이제 각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이 값을 또 너네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30도 45도. 네, 맞지. 난 기본적으로 30도, 45도, 60도 있죠? 이게 규칙이 있었는데 당연히 까먹는 게 맞긴 한데, 사인 30도 얼마죠? 2분의 1. 오, 뭐야? 그러면 코사인 30은? 이렇게 외운 사람도 있나? 이렇게 외웠나? 얼마죠? 2분의 루트 3. 여기는?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0이고. 몰라. 일단 여기 참고해도 되는데. 모르겠구나 아직. 얘는 3분의 루트 3입니다. 아니면 루트 3분의 1로 읽어도 되고. 오케이? 사인 45 얼마죠? 오! 2분의 루트 2. 오! 1. 사인 60 얼마죠? 이제 약간 규칙이라고 했어, 쌤이. 2분의 루트 3. 약간 크로스 됩니다, 얘들아. 여기 2분의 1이고요. 여기는요? 2 없는데? 루트 3. 이렇게 표를 외웠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0도랑 90도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중요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이용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뭐가 좀 어려워지냐면은, 우리 각도 씁니까? 안 쓰죠? 네. 이제 30도 대신 여기 뭐가 들어오는 거냐? 6분의 파이가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사인 6분의 파이가 이제 뭔지 우리가 구해줘야 돼. 바로 나와야 돼. 근데 바로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냥 잠시 힘 빌리는 거지. 왜냐면 얘보다는 사인 30도가 편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 표로 알고 있어야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승비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건 필요해. 알겠죠? 그럼 잘 보자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삼각 함수인데요. 일단 기본 베이스가 원에서 출발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 반지름 일자리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걸 쌤이 다음 시간에 설명해주고 지금은 그냥 엄청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지름 그냥 R자리 가지고 와볼게. 반지름 R자리. 그럼 잘 봐요. 이 반지름 R자리인 원 위에 점 하나 점 P가 있어. 그 점을 A, B로 더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R이 되겠죠? 그 다음 혹시 이 좌표는 얼마가 될까? Y 좌표는 B가 될 거고 여기 좌표 뭐가 되는 거야? A 좌표가 되겠죠? 그럼 쌤이 여기 이 동경으로 시초선을 봤을 때 여기 각을 세타라고 두면은 우리 이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구해볼 건데 얘는 그냥 수학자들이 정의 내려버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걸로 인해서 아까 삼각비를 약간 대충 때려 맞춰서 우리가 외운 거거든. 이 정의를 보면은 아까 걔랑 비슷하긴 해. 왜냐면 얘를 보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럼 사인 세타의 정의는 뭐냐면 얘들아 지금 공간이 좀 안 나오고 있다. 얘는 반지름분의 Y좌표입니다. 정의가. 그럼 이 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동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도, 이 각도의 사인 값은 반지름분의 Y좌표야. 그럼 아까는 어때 느낌이? 똑같지? 왜? 높이분의 맞지? 빗변분의 높이 같잖아. 맞아요. 그냥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너네가 알고 있는 사인 그 빗변분의 높이랑 반지름분의 Y좌표 약간 비슷할 거야. 그럼 혹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될까? 반지름분의 X좌표가 되겠죠. 왜? 아까 코사인 뭐였어? 빗변분의 밑변이었잖아. 그러면 반지름분의 X좌표를 가지고 와 밑변이 되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 X좌표분의 Y좌표가 되겠죠. 얘네 다 정의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뭐가 추가가 되냐면은 세타가 딱 저기만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가볼게. 일단 여기 한번 연습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내가 만약에 P의 좌표를 3,4로 가지고 오면은 이런 값들이 뭐로 바뀌냐면은 다 따지지 말고 얘들아 그냥 이것만 외워버리면 돼. 반지름분의 Y좌표만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근데 반지름이 뭐냐? 얘는 어떻게 구해? 0,0에서
3,4까지 거리를 구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피타고라스로 풀어도 돼. 그럼 0,0부터 3,4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죠? 3의 제곱, 4의 제곱 루트니까 5분의 y좌표 얼마야? 4. 끝. 그럼 코사인 세타 얼마일까요? 5분의 3. 끝.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3분의 4. 끝. 그래서 얘들아, 문제는 그냥 떡하니 어떤 좌표 줘놓고 그 좌표로 만들어진 동경에 의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물어보는데 그냥 이 정의 얘를 이용해서 그냥 구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잘 봐요. 내가 만약 각도를, 점을 여기 가지고 와볼게. Q로. 근데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2,5래. 그래서 이렇게 동경이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세타 각은 셈이 세타 1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혹시 사인 세타 1 얼마일까요? 얘로 보는 거야. 얘로 푸는 거야. 그냥 반지름 얼마일까? 13. 왜?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내려서 봤을 때 5, 9, 12니까 12, 5, 13이겠죠? 반지름 13 맞습니다. 그럼 혹시 분자에는 뭐 와야 될까? y좌표 끝. 그냥 반지름만 잘 구해주면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1 13분의 마이너스 12. 그렇죠. 왜? 우리 뭐야 지금 정의가 x좌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각비에서는 이런 오른쪽 직각삼각형처럼 봤었기 때문에 다 변의 길이로 풀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였어. 근데 삼각함수는 이렇게 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3, 4분면, 4, 4분면 좌표가 이렇게 바뀔수록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다. 확인해 주시고요. 탄젠트 세타원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겠죠. 왜?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잘했어.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시 배우는 건데 이렇게 좀 정의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알겠죠? 그럼 잘 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부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왜냐면은 항상 양수인 줄 알았지만 여기만 보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왜 부호가 달라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좌표 때문에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1, 4분면에 점이 있으면은 얘네들 항상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2, 4분면 가도 누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x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럼 혹시 3, 4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가 될 거고, 4, 4분면은 점이 어떻게 부호 바뀌는 거야? 뿔마가 되겠죠. 그럼 잘 봐요. x좌표, y좌표가 다 플러스니까 여기가 다 플러스인 거야. 그럼 탄젠트는 무조건 플러스겠네. 근데 잘 봐야 되나? 반지름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의 길이지. 길이는 항상 양수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상관 안 써도 돼. 양수야. 그러면 y좌표, x좌표, xy가 양수니까 사인, 코사인 다 뭐인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점이 1, 4분면이 위에 있죠? 그러면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플러스예요. 여기 아까 3,4. 그럼 잘 봐. 여기 좀 보니까 누가 마이너스예요? x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봐봐. 플러스. 사인 플러스 맞아. 근데 x 마이너스래. 그럼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나온 거고, 마이너스분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2, 4분면에 있으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누구만 플러스인 거야? 사인만. 나머지는 뭐예요? 마이너스. 그 이유가 뭐야? x좌표가 음수니까 x좌표를 하나라도 쓴 코사인이나 탄젠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잘 봐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둘 다 마이너스래. 여긴 다 플러스인데 반지름은. 그럼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인데 x좌표분의 y좌표에 있는 마이너스는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럼 마지막 4, 4분면일 때는 y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세 개 중에 y를 안 쓴 코사인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y를 쓴 사인이나 탄젠트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얘들아, 우리가 항상 뭐 1, 4분면, 2, 4분면일 때 항상 다 까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외울 건데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 플러스가 된 문자만 봐주시면 돼요. 플러스가 된 문자.
여긴 다 플러스인데요? 그래서 여긴 A로 쓸 겁니다. 올이어서. 그럼 여기 누구만? S만. 여기는 탄젠트만. 여기는 코사인만.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은 올스타킹으로 그냥 외워주면 돼. 근데 이제 뭐 쌤마다 다를 수 있어. 뭐 얼싸안코로 외운 사람도 있고, 왜냐면 탄젠트니까 안으로. 그래서 보통 뭐 올스타킹 아니면 뭐 얼싸안코 두 개 중에 많이 쓰니까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ASTC 올스타킹에서 이 문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 뭘 의미하는 거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4사분면 올스타킹은 코사인만 플러스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부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또 빠르게 보면은 그냥 점 하나 띡 주고 얘들아 그냥 이거 구하는 겨. 그럼 반지름이 뭐겠어? 0,0이랑 이 사이 거리겠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 2 나오겠네. 1의 제곱 3의 루트 3의 제곱이 3이니까 맞죠? 그러면은 사인 스타 뭐였죠?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여기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루트 3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잘 봐. 뒤에 거 하나 남았고요. 조금 많이 어려운 거 하나 남았는데 일단 이거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 여긴 별거 없어. 그냥 우리가 그 아까 뭐 방정식, 부등식 있었잖아. 그거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 성질입니다. 첫 번째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물어본 건데 혹시 코사인이나 사인 정의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죠. 분수분의 분수, 번분수니까 쌤이 이렇게 약분해도 돼? 네. 그러면 x좌표분의 y좌표 나온다? 결국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 세타 될 수 있는 거야. 이건 좀 당연한 결과인데 많이 이용합니다. 한 두 번째. 저기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은 1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아까 사인 세타 뭐라고 했었지? 반지름분의 y좌표. 여기는 반지름분의 x좌표. 근데 여기 보면은 r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x제곱 맞아요? 근데 x제곱 y제곱 기억해봐. 이런 거지. 여기 여기 x랑 y. x좌표 y좌표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r이랑 관계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0,0이랑 이 점 사이 거리 구해보자. 0,0이랑 x, y 거리. 그럼 루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나와야 돼? 길이 r이 나와야지. 그럼 쌤이 이렇게 넣어도 돼? 그럼 x제곱 y제곱이 뭐가 되겠어요? r제곱이 되겠죠. 여기 이제 r제곱이 돼가지고 결국 1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인 세타 제곱이랑 뭐 이런 거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s로 많이 쓰고요. 사인 제곱 세타도 읽기 그냥 귀찮아가지고 사 제로 또 많이 읽습니다. 여기 코 제로를 많이 읽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제, 코제. 오케이? 그럼 잘 봐. 이제 이거 하고 이제 갈 건데 대표 아니에요? 뭐가 좀 어마무시하게 남았냐면은 여기 이거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일단 여기는 어떤 유형이냐면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혹시 동경 기억나십니까? 네. 아까 이제 각도 해소한 양이었죠. 선생님 뭐라고 했었냐면은 시초선 동경을 봤을 때 이 각도가 3분의 파이가 됐다고 했다 해서 3분의 파이만큼 돈 게 아니고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베이스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알파라는 동경이랑 어떤 또 베타라는 동경을 가지고 왔어. 그럼 두 동경이 지금 일치하잖아. 근데 그러면 둘의 각도가 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문제에서. 둘의 각도가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없죠. 왜? 쌤이 뭐라고 했어? 이 각도가 30도인 거랑 390도인 거랑 뭐 하다고 했어? 한 바퀴 돌아서 온 거랑 그냥 간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 동경이.
여기 동경이. 맞아? 근데 각도가 같냐고. 다르다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동경이 일치했을 때 어떤 관계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잘 봐요. 몇 바퀴 도는지 모른다고 했지? 근데 이렇게 같은 위치에 해버렸으니까 만약에 쌤이 베타에서 알파를 빼버리면은 누구만 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몇 바퀴 도는지만 남지 않을까? 만약에 알파가 한 바퀴 돌고 일로 왔어. 근데 베타는 세 바퀴 돌고 일로 왔어.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두 바퀴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알파가 한 바퀴도 안 돌고 바로 왔어. 근데 베타는 세 바퀴 돌고 왔어. 그럼 이번에 몇 바퀴 남은 거야? 세 바퀴 남겠죠. 그냥 같은 동경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그냥 결국 도착 지점은 같으니까 여기 빼버리면은 결국 몇 바퀴 돈지 차이인 2n파이만 남겠다고 하는 거지. 이게 두 동경이 일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경우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절대 못 내요. 해석해야 돼. 알겠죠? 외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얘가 좀 더 쉬운 것 같은데. X축 대칭 가볼게. 두 동경 얘들아 X축 대칭이래. 그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시초선이 왜 있는지 아시죠? 얘를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동경이 여기 있다는 거는 두 번째 동경 베타 세타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돌아서 베타가 되는 거잖아. 맞지? 시초선이 얘니까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와서 동경이 생긴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 여기서 문제 의도는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남은 각도를 뭐랑 똑같다고 봐도 되냐면은 알파랑 같다고 봐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베타랑 알파 더하면은 일단 몇 도는 완성이 돼? 360도는 완성이 되죠? 근데 지금은 더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360도 완성이 됐다. 근데 생각해봐. 알파가 이게 딱 얘만 회전한 걸까? 한 바퀴 돌아서 온 수도 있잖아. 베타가 한 바퀴 돈 걸까? 아니, 한번 5바퀴 돌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 수도 있어.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더해버리면은 그냥 동경에 따른 이게 딱 그림에 보이는 장면은 한 바퀴가 맞지만 뒤에 뭐가 추가될 수 있다? 몇 바퀴가 돈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잘 봐. 몇 바퀴, 그러니까 n 바퀴에다가 다시 말하면 그냥 몇 바퀴 돈지 몰라? 거기다 하나 더 해봐. 그럼 우리는 몇 바퀴 돈지 모르는 거에 한 바퀴를 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도 뭐로 보자고 하는 거야? 그냥 몇 바퀴인지 모르겠다. 그냥 2n파이로 쓰자고 하는 거야. 한 바퀴를 그냥 굳이 따로 추가하지 않고 그냥 둘이 더해서 몇 바퀴 돈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이렇게 바퀴 수에 따르게 나오겠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X 대칭은 합이 2n파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 세 번째. Y축 대칭이거든요. 동경 알파. 두 번째 Y축 대칭이니까 시초선 기억해줘야 돼요. 이게 베타예요. 알겠죠? 그 문제에서 말하는 Y축 대칭의 의도는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를 같다고 말해주는 거지 않을까? 그럼 잘 봐요. 베타랑 알파 더하면 딱 정면에 보이는 그림은 둘이 더하면 몇 도가 되는 거야? 몇 바퀴가 되는 거야, 얘들아? 둘이 더하면? 베타랑 알파니까 반 바퀴가 되겠죠. 그럼 반 바퀴 뭐라고 써주면 돼? 파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근데 생각을 하면 이 알파가 또 몇 바퀴 돌고 와서 알파인지 모르잖아. 그럼 또 베타도 몇 바퀴 돌고 와서 베타인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그냥 몇 바퀴 돈지 모르는 알파랑 몇 바퀴 돈지 모르는 베타를 더했을 때 알파, 베타만 보면은 딱 반 바퀴는 완성이 되지만 뒤에 또 뭘 붙여야 돼? 몇 바퀴가 추가된지 모르기 때문에 또 2n파이 붙여줘야 돼. 그냥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몇 바퀴 돈지 몰라. 우리는 그냥 이 360도 안에 동경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몇 바퀴 회전한지 몰라. 시침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약간 수식처럼 붙습니다. 수식처럼. 알겠지? 일단 두 개 더 있긴 한데 이거 문제 일단 풀어보고 한번 설명해 줄게. 시간 되면은. 잘 봐.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 얘들아.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동경이 세타랑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래요. 그럼 잘 봐요. 두 동경이 지금 일치한다고 써있죠? 그럼 하나는 세타야.
근데 한 놈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또 4세타야. 그러면은 둘의 차이가 얘도 몇 바퀴 돌아왔는지 모르고 얘도 몇 바퀴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가 좀 더 많을 거 아니야. 각도가 더 4배니까. 그러면 몇 바퀴 차이가 날 거다. 몇 바퀴 뭐라고 쓰자고요? EM파이라고 쓰자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EM파이가 되는 거고 문제 세타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0부터 파이까지래. 근데 잘 봐야 되나? 우리 이거 n 바퀴수잖아요. 그럼 정수겠죠? 그러면 얘네다가 뭐 0 낼 건 아니잖아.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1이나 뭐 2, 3 음수 쪽 아니니까. 그럼 1 넣어볼게. 그럼 바로 답 나왔다. 3분의 2파이가 답인 겁니다. 세타는. 지금 어떻게 풀었어야 되나? 그린 다음에 그림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엄밀히 말하자면은 더하기 한 빼기야.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더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뺐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바퀴수 항상 여기 EM파이 붙여주시고 알겠죠?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두 동경이 일직선일 때랑 Y는 X 대칭할 때 모양을 빠르게 그려줄게. 잘 보자. 두 동경이 일치한 거는 이런 느낌이야. 일직선이니까 미안. 일직선 이런 느낌. 그럼 다시 말하면 한 놈은 얘고 또 다른 놈 얘인 거예요. 그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봤더니 여기 알파랑 같은 각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 그럼 쌤은 지금 이게 베타죠. 이게 알파고. 그럼 베타에다가 내가 만약에 알파를 빼버리면은 딱 그림만 보면 뭐가 나와? 반바퀴가 나오죠. 그럼 두 동경이 일직선일 때는 베타에서 알파를 빤 게 반바퀴 플러스 근데 각자 몇 바퀴 돌아와서 온지 모르잖아. 뭐 붙여달라고? EM파이 붙여달라고. 맞아. Y는 X까지 하고 갑시다. Y는 X 이제 이런 느낌이겠지. 그냥 Y는 X야. 동경이 아니고. 그럼 지금 알파. 그럼 약간 동경이 이제 대칭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와야겠죠? 그럼 누구? 얘가 베타가 되겠지? 근데 문제 의도가 이제 이 연두색이랑 이 노란색이 이 벌어진 길이 폭이 같은 거잖아. 그럼 문제 의도가 얘들아 그림 좀 이상하지만 여기 알파랑 여기랑 같다고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베타랑 알파랑 뭐하면 더하니까 뭐 나와? 90도 나오죠. 그럼 Y는 X 대칭은 얘들아 두 도경을 뭐 했으면? 더했으면 뭐는 확실히 보여? 90도인데 얘를 뭐로 바꿀까? 그러면 그렇지. 2분의 파이 4분의 1바퀴 플러스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니까 뭐 더해달라고? EM파이까지. 알겠죠?